우리가 어디 할 차례게요? 비처분석 구역. 좀 빨리 가야 되겠다. 오늘 다 끝내가지고. 자, 여러분들 처분적 조약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국경 획정 조약과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조약 두 개가 국가의 주체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내용은 유티 포시 데티스 원칙 하에 계속 지속되는 거. 그 다음 비처분적 조약이 바로 문제야. 자, 그거는 조약 승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4개, 5개로 적용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78년 비엔나 협약을 토대로 4개니까 4개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오케이, 바로 들어갑시다. 영토 일부의 이전입니다. 하량, 시효 등의 사유로 한국과 영토의 일부가 다른 나라 영토의 일부로 됐어. 알자스, 로렌적 딱 연상하시면 돼. 그러면 독일로 편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약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대에서는 여러분 두 가지 규칙이 적용됩니다. 뭐냐면 조약의 승계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지? 조약의 승계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른바 조약 경계 이동의 원칙을 적용한대.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겠어. 자, 그래서 두 개의 원칙대로 일단 먼저 한번 토대로 잡아봅시다. 요게 가장 중요한 비처분적 조약의 내용이에요. 하나가 뭐냐면 승계 시에 발효 중이던 전인국가의 조약들은 상실한 영토에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독일이 점령했던 게 알자스 로렌지잖아. 그러면 독일이 오스트리아 맺은 조약은 알자스 로렌지어까지도 일단 효력을 발휘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먼저야. 근데 잃어버렸어. 1차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다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알자스 로렌지역이야. 근데 여기가 독일이었는데 이게 독일에 편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프랑스 땅인데 프랑스가 영국과 맺은 조약에 있는 대상은 프랑스 전 영토와 이것도 프랑스 영토였을 때는 당연히 적용됐겠죠. 근데 얘가 1차 결과물로 일단 1차가 아니라 보불 전쟁의 결과물로 독일로 넘어가게 된 거야. 그럼 이 땅에 영국과 맺은 조약의 효력 범위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독일이 차지하면서 또 독일이 다른 나라 오스트리아와 맺은 조약은 당연히 어디에 해당된다? 알자스 로렌지역도 해당이 된다. 너무 당연한 거야. 전체 영토에 이렇게 돼서 일부분 확대해서 봅시다. 여기가 프랑스에 적용됐던 거 알자스 로렌지 프랑스 거니까 다 이렇게 적용되다가 그 다음에 요게 나중에 독일로 넘어가게 되면서 독일에 적용됐던 조약의 대상이 뭘로 확대되냐면 이렇게 노란 부분까지 확대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넘어간 거잖아. 그죠? 그 두 개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을 많이 익숙하게 공부하셔야 돼. 조약 경계 이동의 원칙이다. 조약의 경계가 주체가 달라지면서 넘어가게 된 거다. 제일 쉬운 게 이거야. 여러분들 조금 까다로운 게 신생 독립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생 독립국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라고 합시다. 아니면 인도라도 좋아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해외 영토 내지는 식민지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독립을 획득한 인도는 전인국과 영국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장애물이 뭐냐면 넌 이 조약 안 돼, 넌 안 돼 이렇게 조건 없이 특히 식민지와 관련된 어떤 조약으로부터도 자유롭게 주권을 획득한다는 원리를 백지 출발주의라고 얘기해. 우리는 자유롭다. 새로운 국가니까 전인국가 영국, 전인국가 일본, 전인국가 영국, 아니 영국도 있지, 전인국가 프랑스 어느 나라가 맺었던 조약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롭다. 이해되시죠? 이걸 우리는 어려운 표현으로 백지 출발주의, 우린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얘기야. 너무 쉬운 거야. 다만 나가 좀 까다로우니까 완벽하게 잡으시면 돼요. 신생 독립국이 있다고 칩시다. 조약 승계의 취지를 문제된 조약의 기탁소가 뭐냐면 잘 보셔야 돼. 기탁소는 조약의 모든 완성된 부분을 담고 그 다음 보관하고 있는 것이 기탁소예요. 보통 유엔이 그 기탁소 역할을 많이 해요. 다시 조약이 일단 원래 맺었던 조약이 전인국과 맺은 조약이 기탁소에 통과하는 거야. 전인국과 체결해 놓은 식민지에 관련된 다자조약을
후임국가, 승계국가, 승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기 좋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신생 독립국 인도는 조약 승계의 취지를 문제된 조약의 기탁소에 통고하는 거야. 우리 영국이 맺었던 이 조약을 우리도 승계할 거야 라고 통고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영국, 전인국가죠? 전인국가 체결에 넣은 식민지 관련의 주요 포인트야. 영국이 사방팔방으로 맺은 수많은 조약의 당사국이지만 식민지에 관련된, 즉 식민지 인도 땅에 관련된 다자조약을 우리 인도가 독립국으로 변하면서 승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신생 독립국 인도야. 조약 승계의 취지를 문제된 조약. 나는 영국이 맺었던 우리 인도에 관련된 다른 나라 맺은 조약을 우리가 독립하면서 이걸 승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통고하는 거야. 자, 우리 인도가 이번에 새로 독립했거든. 전인국가가 우리 영토에 관련된 조약을 다른 나라 맺어놓고 있는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흥미로워. 나 이 조약 그대로 승계하고 싶어. 그럼 통고하면서 승계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두 번째, 다만이 중요한 거야. 예외는 뭐냐면 도저히 신생 독립국가의 위치에서는 다자조약 승계가 조약의 원래 취지인 객체와 목적과 양립이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영국이 세계 선진국이야. 근데 전인국가의 영국이 맺었던 조약 중에서 선진국으로서 위치에 G7 조약이 그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인도가 그때 막 독립하면서 G7 위치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약하잖아. 근데 자기가 승계하고 싶다고 승계되는 게 아니지. 신생국가 들어갈 수는 없는 내용이잖아. 이게 바로 뭐다? 객체와 목적과 양립이 불가능한 케이스야. 또 승계 때문에 조약 운영, 원래 있었던 영국이 멤버십으로 운영됐던 조약이었는데 인도가 갑자기 독립했다고 해서 이 조약에 들어가고 싶어해. 근데 조약 운영의 조건과 안 맞아. 이런 두 가지 케이스야. 양립이 불가능하거나 승계가 조약의 운영에 근본적인 위치를 흔들어 놓는 거야. 이런 성격일 때는 조약으로부터 다른 방법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신생 독립국은 이런 식으로 이런 조약은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내용과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 일단 갈라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저 같으면 어떤 걸 체크하냐면 식민지 관련 다자조약이야. 무조건 다자조약을 승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도가 독립할 때 우리 인도 대륙, 아대륙에 아시아 인도 대륙에 관련된 영국이 맺은 조약은 우리도 당사국이니까 승계할 수 있겠지. 그럼 백지 출발주의 예외겠지. 두 번째는 그 예외 또 하나의 예외가 뭐냐면 다자조약 승계가 조약의 객체 목적과 양립하지 않은 1번, 1번이라고 적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조약에 들어갔다가 조약의 근본적인 위치가 흔들거려. 너희들 인도가 들어올 조약이 아닌데 왜 들어오려고 그러지? 이런 거. 두 가지야. 이해되시죠? 1번, 2번 정리하셔야 돼. 이럴 경우에는 다자조약을 승계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승계할 수 없다. 그죠? 자, 두 번째야. 자, 전인국가, 타국가 체결해 놓은 식민지 관련된 양자조약이야. 오호, 이번엔 다자가 아니라 양자야. 1대1 조약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럴 땐 누가 긴장하겠습니까? 여태까지 영국이 맺었던 다른 상대국이 영국이 없어지고 인도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 조금 두렵겠지. 난 쟤랑 한 게 아닌데? 그러면 누가 중요한 키 역할을 하겠습니까? 상대국가. 이해되시지? 오케이, 요거야. 양자 조약일 때는 다른 거야. 신생 독립국이 승계하기 위해서는 신생 독립국과 다른 국가의 합의가 필요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영국이 프랑스와 맺은 양자 조약이야. 근데 아시아의 인도 대륙에 관련된 프랑스와 영국이 맺었던 조약입니다. 근데 양자 조약이기 때문에 영국이 딱 빠지고 인도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 근데 프랑스가 이거에 대해서 긍정해야 돼. 인정해야 된다고. 합의해야 돼. 그죠? 이러한 합의는 명시적인 걸 요구하지 않고 행동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거야. 인도가 새롭게 조약에 양자조약에 영국 대신 들어가. 그 자리에 딱 앉아있는데 몇 월 며칠에 이 조약 협상장에 나오지 않을래라고 통보했는데 정말 딱 그 시점에 나와 있어. 프랑스가 나와 있다고. 그럼 뭘 의미하는 거죠? 이 조약에 인도가 상대국 일단 카운터 파트임을 인정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묵시적 일단 합의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행동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거 밑에다가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다. 그걸 정리한 게 상대국가 명시로 알았어. 조약의 카운터 파트로 너 인정. 이렇게 명시적으로 인정한 거 이외에도 묵시적으로 행동으로 움직인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까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교수님 지금 식민지 관련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인도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식민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아대륙 또는 인도의 영토에 대한 관련성 이런 용어를 막 집어넣는 거지. 일반 그냥 영국의 경제 조약이라는 경제나 자원이나 뭐 이런 관련된 조약이겠죠, 그죠? 그런 성격으로. 그런 것도 되는 건가요? 그죠?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에 인도 대륙에 관련된 영토, 자원, 인구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거에 관련된 건 자기네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자기도 기꺼이 조약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그냥 영국의 일반 경제 조약이어가지고 그게 영토인 인도에 영향 끼쳤을 때 그거와는 상관이 없지. 일반 조약이 아니라 아예 그 목적으로 하는 인도를 목적으로 여러 가지 조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조약에 한해서는 인도도 자 일단 조약 당사국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식민지가 자 독립 전에 자 체결했던 자 조약 체결권을 부여받을 수도 있는데 다른 케이스야. 식민지 인도가 독립 전에 조약 체결권을 부여받을 수 있대요. 이게 가능해요? 독립이 되기 전에 자치권을 부여받으면 가능하지. 그와 같은 권한에 의해서 체결되던 조약은 독립이 됐다고 해서 야 새롭게 하자 이럴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재밌는 케이스가 뭐냐면 독립은 인도가 몇 년에 했게요? 47년에 했어. 그럼 2년 전부터 인도가 유엔에 이미 가입했던 상태야. 그럼 뭐야? 영국은 뭘 얘기하는 거야? 독립은 47년에 허용이 됐는데 2년 동안은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통치해봐. 맡겨놓은 거야. 이해되시죠? 그럴 때는 이미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왜 유엔 가입이 얘가 나왔을까요? 유엔 가입은 뭐야? 조약이 아니야. 유엔 가입하는 건 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지. 왜? 유엔이라는 기구가 창설 조약이잖아. 내가 들어갔어. 그럼 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미리 들어가 있는 케이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 뭘 더 집어넣으셔야 돼? 인도가 막상 47년에 독립했어. 그럼 유엔을 다시 개정을 해야 되나? 가입 조약을 개정해야 되나?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냥 그대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신생 독립국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자, 영토의 일부 활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무 쉽기 때문에 신생 독립국의 조약의 해당 사항이 중요해요. 다시 정리합시다. 자, 자기 식민지에 관련된 거야. 그러면 어떤 조약으로부터 전인국과 맺은 조약에 난 자유로워. 뭐라고 얘기한다? 백지 출발주의. 기본. 승계 방식은 어떻게 되죠? 내가 조약의 식민지 관련 다자조약일 때는 승계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통고하면 돼. 자, 영국 대신에 이 조약에 관련된 내가 이 대륙의 주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예외는 얘가 들어가면 안 되는 자 양립 무가능성이나 아니면 얘 때문에 조약의 근본적 위치가 뒤흔들거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자 승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막아놓는 거야. 두 번째는 양자조약이야. 식민지 관련된 양자조약 말고, 그러니까 다자조약 말고 양자조약이야. 아까 프랑스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전인국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새로운 카운트파트가 중요한 거야. 얘가 어떤 태도로 나한테 합의할지가 결정돼야 돼. 이해되시죠?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합의는 명시묵시 다 막론하고 허용하는 거야. 까지야. 그리고 세이버는 뭐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죠? 자, 일단 세 번째 들어갑니다. 국가들의 통합이야. A와 B가 결혼했어. 한 나라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A국가, B국가 각각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데 합치면 이제부터 좀 이거 살짝 골치 아파. 먼저 승계 시 발효 중이었던 전임 국가들이 일체의 조약의 승계로 승계되는 거야.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지, 여러분들. 체코와 반대야. 슬로바키아가 이제 결혼했어.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 됐어요. 자, 그러면 이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체약국가, 아니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둘 다 조약의 당사국이야. 그럼 둘 다 당사국인데 결혼하면 그 조약 그대로 가져가는 거잖아. 제일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합됐을 때 원래 있었던 조약의 당사국가 입장은 위치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오케이. 자, 그게 승계되고 그냥 효력이 지속되는 거 그만이야. 근데 나번이 문제야.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조약의 승계 후에 영토 전체의 효력을 지속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정됐던 영토 부분에 정되는지에 대해선 비엔나면 후자 입장이래. 말이 돼? 자, 여러분들 이거예요. 결국 이거야. 독일이에요. 자, 동독, 서독이야. 자, 이게 뭘로 통합됐죠? 연방 독일공화국으로 통일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지? 자, 여기 이렇게 결과야. 그러면 서독이 이렇게 맺었던 다른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영국과 맺었던 조약이 양자 조약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결혼했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한 나라가 된 거야. 어떻게 되죠? 영국과 맺은 조약이 다 적용될 수 있고, 이해되죠?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원래 있었던 서독의 땅에만 계속 적용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IC는 뭐가 더 맞다는 얘기야?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말이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현실과 이론이 괴리가 된 게 이 케이스야. 현실은 이거야. 그렇잖아. 아니, 원래 독일이 통일 전에 서독이 영국과 맺은 조약의 효력 범위는 나중에 결혼하면 이렇게 돼야지 맞는 말이잖아. 전체 적용해야지. 그죠? 근데 IC는 해석을 이렇게 했어. 안 맞다는 얘기지. 현실과. 현실은 여기에 맞겠지. 이해되시? 오케이. 요걸 이해하시라는 얘기야. 이에 다자조약의 경우에는 승계국이 당 조약의 영토 전체에 대해서 적용할 것을 기탁소에 통고하면 되는데 통과하지 않았어. 야, 우리는 동독 지역도 우리 영국과 맺은 조약의 효력 범위가 거기까지 미칠 거를 요구한다라고 통보를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기탁소에 딱 받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통과하지 않는 한 이렇게 된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독일의 당사국 입장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과하는 게 맞겠죠? 동독만 배제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내가 영국과 맺었던, 통일 전에 있었던 서독 입장에서 맺었던 조약의 효력 범위는 전 독일 영토에 효력을 미칠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통고해야 돼. 그러면 절차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양자조약 케이스야. 자, 양자조약은 서독과 영국. 그게 양자조약이죠, 뭐. 그죠? 위에 있는 건 다자조약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 요건 양자조약이고요. 영프, 그 다음에 일단 벨기에. 이렇게 맺은 조약이야. 그러면 얘는 뭘 해야 된다? 통고하면 돼. 야, 나 너희들과 맺은 조약의 효력 범위가 통일 전에 우리까지였지만 나 통일한 나라 아니야? 결혼했으니까 내 부인한테도 여기에 적용할 수 있어 라고 범위를 넓게 통고해주면 돼. 근데 이번에 양자조약이야.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승계국과 타방당석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통합 전에 적용됐던 영토에 대해서만 이렇게 된대. 양자조약은. 그럼 어떻게 된다? 별도의 역시 통과하거나 합의를 통해서 전체를 요구할 때 그거 가능하대요. 그죠? 그럼 얘들아, 합의입니다. 소리. 합의입니다. 그죠? 합의가 전제예요. 이해되시죠? 합의가 뭐예요? 서로 동의해서. 맞아요. 자, 독일이 서독이, 그러니까 이번에 양자조약이야. 이건 전체 조약은 절차 하나 외웁시다. 요 양자조약이 아닌 다자조약의 케이스는 서독이 영국, 프랑스, 벨기에와 맺었던 다자조약이 있을 때는 어떤 형식이 필요하다? 통고. 어디에? 기탁국이나 기탁소에 통과하면 처리된대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더 따져봅시다. 요거는 여러분 영국과 맺은 다자조약이야. 그러면 두 나라가 이렇게 맺은 다자조약을 통일하고 나서 전체로 적용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나라가 합의하지 않으면 영국은 내가 맺은 조약의 당사국은 절반이다. 독일의 절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이해되시? 합의가 안 돼도 그냥 종료시켜버릴 수 있지 않나요? 만약에 이걸 서독이 반쪽 영토에만 적용되는 건 무리야. 그럼 종료시킬 수 있겠지. 그럼 당사국들이 합의해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겠지. 중대한 사정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 그건 아니지. 사정의 근본적 종류에 대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게 조약에 대한 사정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영토에 대한 효과성은 절반으로 국한되는 걸 입증 책임만 내세워진다면 그건 문제 없는 거지. 자, 여러분들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국가들의 통합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합병과 병합이 다 들어가요. 자, 뭐가 합병이고 뭐가 병합인지 우리는 국제정책상으로는 이게 분명히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역사 측면과 그 다음에 국제법 측면이 달라요. 비슷하게 연상하시면 안 돼. 합병은 잘 보십시다. 어디가 합병인지 보십시다.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결합했어요. A와 B가 결합했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는 것으로 종래 국가들은 소멸돼요. 그 대신 하나의 신국가가 태어나는 거야. 아하.
A 플러스 B가 여러분들 만들어 보십시다. 합병은 A 플러스 B가 A 또는 B입니까? 아니면 C라는 국가의 새로운 탄생입니까? C겠지? 맞죠? 그죠? 합병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요겁니다. A와 B의 결합이 자 A나 B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국가의 탄생이야. 이게 합병이야. 어떤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까? 유고슬라비아. 예전에 유고가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인데요. 슬로베니아, 여기가 크로아티아, 그다음에 세르비아, 그다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스니아 여기 가운데 있고요. 헤르체고비나 아니 그 밑에 마케도니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가 알바니아인데 여기 뭉쳐가지고 6개국이 유고슬라비아로 태어났어. 분리돼 있던 국가 같이 뭉치자. 티토가 중심돼가지고 뭉쳤어. 이게 바로 유고슬라비아. 잘 말씀하셨어. 그건 A, B, C, D가 결합돼서 새로운 유골이 탄생. 이거 뭐라고 얘기한다? 합병. 이해되시죠? 합병. 병합은 뭐게요? 한 국가 다른 국가에 결합되는 거야. 피병합, 고음병합으로 흡수되는 거야. 그래서 자 소멸되는 걸 얘기합니다. 아하, 그러면 뭐 너무 쉬운 거야. A 플러스 B가 A 또는 B만 남는 거야. A일 때는 B가 사라지고 B일 때는 A가 사라지는 거야. 바로 한일 병합이 맞지. 결과적으로 그죠? 일본만 살아남고 조선은 날아갔으니까 이거는 병합이 국제법적으로 맞는 말이야. 이해되시죠? 병합은 그러니까 잘 연상이 안 되실 때 한일합방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일 병합이 맞아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사라지고 일본만 남아있는 거야. 자, 그래서 자 병합의 경우라고 한번 따져봅시다. 원칙적으로 병합은 한일 불쾌한 역사지만 한일합방의 그 케이스니까 원칙적으로 피병합국의 조약들은 대한제국 맺은 조약들은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병합국은 때 일본이겠죠? 일제의 조약들은 우리 조선 영토까지도 연장 적용되는 거죠. 연상되시죠? 이게 병합이야. 합병과 병합 분명히 분리하셔야 돼. 그럼 여러분들 정확하게 미국의 하와이가 원래 왕국이었거든. 하와이에는 자 고대 왕국이 말 그대로 하와이 왕국이었어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자치선거해가지고 야 미국을 합해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50번째 주 바로 전전 48번째 주로 49번째 주로 등록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건 뭐죠? 미국은 살아있고 하와이가 들어왔으니까 병합이 맞네. 이해되시죠? 합방이 아니야. 독일 통일 조약도 그 사례가 되겠죠. 그러면 독일은 어떻습니까? 동서독이 뭐로 됐죠? 이렇게 새로운 국가 탄생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동독? 그건 예전에 독일 민주공화국이야. 서독? 독일 연방공화국이에요. 합해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뭐 다른 용어가 있나요? 독일 합중국입니까? 독일 연방공화국이야. 이렇게 됐네. 서독과 동독에서 서독만 살아남았네. 이해되시죠? 그것도 일종의 뭐에 가깝다? 병합에 가까운 사례이다. 자, 마지막, 자, 국가 분리입니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비천문적 조약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해되시지? 자, 분리독립과 분열이 있습니다. 승계 시에 전인국가 영토 전체에 발효 중이었던 조약은 신국가의 효력을 지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승계야. 그러면 전인국가 영토 전체에 발효 중이던 조약은 신국가의 효력을 지속한다. 요거 이해되실까? 분리독립이잖아. 여기에서 떨어져 나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승계 시의 전인국가 영토 전체에 발효 중이었던 조약은 새로운 국가의 효력을 지속한다. 즉 신국가로 된 영토 부분에 대해서만 발효 중이던 전인국가의 조약이 오로지 당신 국가에게만 효력을 지속한다. 너무 쉬운 거잖아. 내가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죠? 어떤 몸체가 있는데 분리됐어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몸체에 적용됐던 타 국가의 조약은 분리됐을 때 그 조약도 효력이 있겠지. 그렇게 연상하시면 돼.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나번이야. 분리독립과 분열. 확실히 자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 분리독립은 뭐예요? 분열과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분리독립은 부분이 떨어져 나와요. 전체 대한민국에서 충청북도만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럼 대한민국 그대로 있고 부분만 나온 거잖아. 여기에 분리독립이야. 분열은요? 반반
꼭 반반 아니래도 두 개가 쪼개지는 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굿. 그거야. 근데 이걸 구분하지 않아요. 조약에서는 분리독립에 관한 규정은 국제관습법과 충돌해요. 무슨 말씀이야? 구분하지 않은 건 국제관습법에 충돌한다. 원래 종래관습법은 분리독립국에게는 뭘 적용할 수 있다? 백지출발주의야. 자유로워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이 집에 가서 해석을 자세히 보셔야 돼. 분리독립과 신생독립국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충청북도공화국이 태어났어. 충청공화국이 태어났어. 그러면 이거는 신생독립국의 위치입니까? 아닙니까? 맞네. 맞네. 그러면 얘는 대한민국에 적용됐던 조약에 구속받을 필요 없어. 왜? 얘는 뭐 원칙이야? 백지출발주의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원래 있었던 전위국가에 대한 효력이 새롭게 분리된 나라에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유롭지 못하네. 그러니까 충돌하는 내용이야. 이해되시지?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한 국가의 영토가 어떤 부분에 분리된 뒤에도 잘 보셔야 돼. 어떤 나라의 영토면 충청도 지역이 대한민국에 분리된 뒤에도 전인국가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존재했던 경우에, 즉 대한민국이 존재한 케이스야. 그럴 때 분리독립의 경우에는 승계 발생 시에 전인국가에 발효 중이던 일체조약은 잔존 영토에 대해서 계속해서 효력을 갖는다. 무슨 말씀이야? 대한민국이 가령 충청도가 분리독립하기 전에 일본과 맺은 조약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분리독립하고 나서 충청도는 과연 조약의 구속을, 일본과의 조약을 구속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백지출발주의 예외라고 얘기했으니까 안 받는 거네. 계속 구속을 받는 거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원래 있었던 그 국가는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조약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당연히 받는 거 아니야? 아파. 자, 여기야. 자, 여기에서 충청도가 분리독립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와 일본이 맺었던 양자조약이야. 한일 간의 양자조약이야. 그러면 요 대한민국은 이 양자조약에 계속 구속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얘도 분리됐으니까 일본의 영토에 그대로 조약에 구속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시지? 그러면 요건 충돌한다고 얘기했죠? 엄연히 얘는 신생독립국이니까 모든 조약에서 난 자유로워. 뭐라고 얘기하죠? 백지출발주의, 이건 잘못된 표현 아니냐. 그죠?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국제조약이, 국제법이 늘 정교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의외로 허술한 데가 많아요. 그죠? 자, 인권조약 들어갑시다. 인권조약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여성차별철폐협약부터, 일단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금지협약, 6대 인권협약을 필두로 해서 되게 많아요. 그러면 처분적 조약이 영토에 부착된 건 우리가 앞에 있었던 국경획정조약과 지역권 설정조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인권조약은 전인국가 사람에 부착된 권리야. 그렇잖아. 전인국가의 인권조약을 적용했다가 신생국가가 바뀌고 나왔는데 고문금지협약을 얘네들도 계속 적용을 해야지 맞을까요? 안 맞는 게 맞을까요? 한 몸이야. 두 분이 한 몸이야.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니까 분리독립했어요. 그러면 둘이 일단 적용됐던 인권에 관련된 원래 있었던 조약이 분리된 이유에서 적용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야 되겠죠. 인권도 역시 처분적 조약 같은 성격이야. 분리되면 안 되겠지. 그죠? 그것도 계속 적용을 받아야 되겠지. 고문금지도 여전히 적용돼야 되고, 여성차별도 금지해야 되고, 계속. 그죠? 그러니까 인권조약이 마치 영토에 부착된 처분적 조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그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주관적이고 상호적인 권리를 창설한 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할 객관적 의무를 동반하는 법 질서와 당사자 간의 대세적 의무가 뭐냐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의무이다. 자, 인권조약은 이렇듯 국가 승계에도 불구하고 전인국가의 영토 내에서 계속 적용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자, 국가 승계에 대해서 전인국가는 계속 인권조약의 일단 보장을 받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승계국도 당연히 그거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포 분열에도 인권조약은 훼손되면 안 되겠지. 그죠? 이렇게 당위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밑에 있는 게 뭐라고 의미한다? B 규약이에요. 그죠? 오케이. A, B 규약이 있어. 이건 B 규약이야. 자, 여기까지 대충 이해하시면 돼. 집에 가서 정밀하게 다시 보시면, 아하, 그거구나. 그죠? 오케이. 다시 보셔야 되는데, 다시 보십니까? 네. 오케이. 다시 보셔야 돼. 리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조약은 끝났어. 우리가 조약 끝나면 이제 뭐로 들어가냐면, 세 놈이야. 국가재산, 자, 문서, 국가부채입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에이!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채워보십시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3가지와 5가지의 구별이에요. 국가, 재산, 국가, 문서, 국가, 부채. 이거 뭐죠? 하량. 또 신생국가의 독립. 또 분리보다 먼저 통합. 그리고 분리독립. 또 분열. 이렇게 있다는 거야. 경우의 수가 자 이렇게 15가지가 나와요. 이게 암경으로는 조금 까다롭지. 아예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어서 분석하시면 의외로 쉬워요. 그죠? 자, 바로 들어갑시다. 83년 협약이야. 83년 비엔나 협약은 서구 제국은 서명 비준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옆에다 뭐라고 정리하신다? 발효 X.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동협약이 국가 부채 승계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에 대해서는 승계한다 안 한다가 얘기했지만 사인들이 뭐냐면 개인들이 받은 국가 부채야. 개인들에 대한 국가 부채의 승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기준을 또는 일단 내용을 담아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반대하고 있다? 서구국가들이 야, 내 새끼들 어떻게 할 거야? 너희 국가 빈짓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조약이 무슨 의미가 있어? 선진국들이 반대해서요. 서명 비준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뭐만 돼 있다? 체결만 돼 있는 상태야. 아직 비준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야. 소프트로우의 개념으로. 자, 국가재산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국가재산은 뭔데요? 여러분, 기본 원칙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는 국가재산이야. 일반. 자, 상인의 재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국가재산에 관련된 내용뿐이야. 국가재산이란 국가 승계 당시에 전인국가가 국내법에 따라서 이거는 전인국가 소유에 있는 재산과 권리와 이익이야. 아하! 국가재산은 재산 자체와 권리와 이익을 다 포함한다. 그러면 뭐가 더 구체적으로 일단 알아봐야 될까요? 동산, 부동산 가릴 거 없이 승계구로 그대로 이전되는 게 원칙이야. 그렇잖아요. 국가재산이잖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일단 일본이 들어와서 깔아놨던 36년간의 잔재물이 있잖아. 나주나 아니면 목포나 이런 데 가면 일본 애들이 재산이 많아요. 아직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왠지 이름이 4개 5개야. 딱 보니까 일본 이름이야. 아직 일본 이름은 등재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정리가 안 된 거야. 그걸 우린 적산가옥, 적산재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개인재산이야, 국가재산이야? 나카야마가 나주에 무슨 어떤 그 농원 지역이 나카야마라고 돼 있어요. 중산 뭐 이렇게 이름이 돼 있어 한자로. 그럼 딱 보니까 이거는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 나카야마 재산이야. 일제 침략기 때 얘네들이 한국 땅을 버리고 그냥 도망간 거야. 그 이제는 그대로 남아있죠. 이 재산은 사유재산이에요, 국유재산이에요? 원래는 사유재산이야. 이거 국유화시키는 작업이 그 다음에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아니라고 이런 거는. 그죠? 여기에 대상은 국가재산이야. 그러니까 동양적식 주식회사 재산이야. 이건 누구 거죠? 일본 거야, 국가 거야. 그것만 우리가 얘기하자는 거야. 나카야마 같은 개인 재산이 아니라. 이해되시지? 오케이.
자, 그래서 동산, 부동산 가릴 거 없이 일본 내에 있는, 자,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의 국유재산은 다 어디로 간다? 우리 정부로 가는 거야. 이게 기본이야. 너무 쉽죠? 자, 그런데 전인국가의 영토 내에 있었던 제3국의 국가재산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해되십니까? 뭐게? 우리나라에 일본의 재산 말고 또 있잖아요. 자, 일제침략기야. 일본에 들어왔어. 그래서 곳곳에 일본 재산을 만들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일본으로 물러날 45년에 이 재산 다 어디로 간다? 국가재산은? 한국으로 간다. 근데 일제침략기 때 미국 애들이 들어와서 자살 몇 개 만들었어. 일본인 줄 알고 자살 몇 개 만들고 부동산을 운영했어. 근데 전쟁이 딱 끝나고 나서 일본으로 다 귀속됐는데, 아니 한국으로 다 귀속됐는데 한국 내에 있는 미국 재산 어떻게 되게요? 한국 내에 있는 일제침략기 때 만들었던 미국 재산 어디로 가게요? 그냥 미국으로 남아있는 거야. 이게 3국의 재산이야. 건드리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전인국가의 재산만 자 승계국이 갖는다. 이런 얘기야. 그죠? 이해되시면 넘어갑니다. 관련 국가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적절한 기구가 결정하지 않는 한 전인국가의 국가재산은 보상 없이 체크하셔야 돼. 야, 대가 기대하지 마. 국가가 먹은 거잖아. 다시 토해내는 건데 왜 이걸 보상을 자, 일단 요구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상 없이 승계국으로 이전되는 겁니다. 까지 되시면 넘어갑시다. 어느 날짜로 승계되겠습니까? 관련 국가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또는 자, 전제 조건이 똑같아. 외우실 거 없어. 국제기구가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전인국가의 국가재산은 국가 승계가 난 날짜부로 넘어가는 거야. 너무 쉽잖아. 보상 없이 가는 거야. 날짜부로 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 전제 조건을 기본으로 합니다. 아하. 그러면 여러분들 유형으로 분류하셔야 돼. 아, 요 5개가 다르다는 얘기야. 끔찍해. 그죠? 근데 요령이 있어요. 영토 일부의 이전. 자, 영토 일부의 이전이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알자스 로렌에 있었던 프랑스로부터 독일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 있었던 프랑스의 재산은 다 어떻게 된 거야? 알자스 로렌에 있는 어떤 국유 재산으로 돼 있어. 국유 기기 있고요. 국유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사적 재산 건드리면 안 돼. 국가 재산이야. 어디로 넘어간다? 독일로 그냥 넘어가는 거. 제일 쉬운 거야. 그죠? 뭐가 이게 조건 없잖아. 그죠? 합의에 의해서 결정. 여러분들 합의에 먼저 체크하셔야 돼. 야, 요 재산 중에 요거 일부는 빼놓자. 지네들이 합의했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합의가 없으면 이전된 알자스로렌 영토에 있었던 전인국가의 즉, 자, 프랑스의 국유 부동산과 이전된 영토에 대한 활동에 관련된 전인국가, 프랑스의 국유동산, 좀 까다롭게 얘기했지만 국유부동산과 국유동산, 즉 프랑스의 부동산과 프랑스의 동산은 승계국 어디죠? 독일로 이전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조건 외우셔야 돼. 합의야. 합의대로 1번 합의대로 가는 거야. 자, 2번 너무 칸이 좁은데 2번 뭐라고 정리하셔야 돼? 승계국. 보상 없이 승계국으로 이전한다. 독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뭐가? 부동산과 동산 다. 이해되시지? 오케이. 두 번째, 신생 독립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상식이에요. 승계가 발생하는 영토에 위치하고 있던 대한민국이 신생 독립국으로 합시다. 그냥 신생 독립국이야. 일제로부터 우리가 신생 독립의 위치에 있는데 승계로 발생하는 한반도 영토에 있던 전인국가의 국유부동산이야. 즉 일제가 남겨놨던 일본 재산이야.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간다.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일본 재산, 일본 정부의 재산 이제 없어요. 우리한테 다 승계됐기 때문에. 이건 너무 쉬워. 근데 이 미번이 좀 까다로워요.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승계영토 밖에 위치한 거야. 한반도 밖에 위치한 거래. 이게 무슨 말이야?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는 영토에 속해 있어. 대한민국의 영토에 일자, 대한제국의 영토에 속해 있지만 식민 기간 중에 전인국가, 즉 일본의 국유재산으로 됐던 부동산이야. 그러면 그것도 신생국가에 이전한다. 이해되죠?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역외지역이라고 있는 거 아셔? 요번에 거기가 프랑스에 프랑스 전문가 나왔어. 프랑스가 역의 영토 있잖아요. 섬들이. 누벨 칼레도니 뭐 이런 지역이 있어요. 아시지? 네. 어디 있어요? 누벨 칼레도니 지중해. 아니야. 호주 있잖아요. 호주에서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섬이야. 되게 아름다운 섬이더라고요. 거기서 쿠데타 일어났어. 쿠데타보다는 시위 때문에 3명도 죽고 막 그랬대요. 왜 알고 봤더니 프랑스가 얘네들을 아직 독립을 안 시켜준 거야. 자치지역이야. 이게 여기의 영토야. 이해되시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여기적으로 근성이 만들었어. 어? 근성이 아니라 하여튼 여기야. 오키나와 원래 우리 땅이야. 어? 근데 이게 일본으로 딱 점령되면서 이 지역도 자 일본 땅으로 변한 거야. 우리가 독립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땅은 어디로 귀속돼요?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한국으로 귀속된다. 이런 얘기야. 여기의 지역도. 이해되시? 오케이. 그게 두 번째야. 해결됐어요. C번 들어갑시다. 영토 밖에 위치한 거래. 창설의 식민지 영토가 기여한 전인국가의 부동산은 기여한 비례에 따라 신생 독립구에 이전된대. 무슨 말이야? 이게 뭐예요? 원래 땅이 아니었대. 근데 여기가 간도 지역이야. 그러면 이거는 둘 다 원래 우리 땅도 아니었지만 여기를 일본 땅으로 귀속할 때 대한민국의 자산과 사람을 동원해서 이걸 자 일본 영토로 만든 거야. 이거 원래 우리 거잖아요. 간도 원래 우리 게 아닌데 자 우리나라가 기여했던 바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독립할 때 이 땅 어떻게 할래? 일본 땅도 아니고 우리 땅도 아닌데 이 땅 어떻게 할래? 비율대로 나눠 먹는 거야. 우리가 기여했다? 10분의 1 기여했다? 10분의 1 우리가 먹는 거야. 이해되시죠? 비례대로 나눠 먹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오키나와와 간도의 차이는 뭐예요? 오키나와는 원래 우리 땅이었어. 그러면 원래 주인이랑 가는 거니까 별 문제 없지. 이건 뭐야? 원래 우리 땅 아니었어. 일본이 이걸 개척하는데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개척한 거야. 비율대로 나눠 먹는 거야. 이게 좀 까다로워요. 이해됐지? 오케이. D야. 자, 승계 영토에 대한 전인국가의 활동에 관련된 국유동산이야. 아하, 너무 쉽잖아. 국유동산이야. 어디로 간다? 신생, 우리가 다 갖는다. 동산이 뭐예요, 여러분들? 동산.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는 뭐예요? 나무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야. 부동산이야. 심겨져 있는 식재는 부동산이야. 배면은 뭐가 돼요? 동산, 배. 자르면 당연히 뭐가 돼요? 이제 동산 되는 거야. 열매 맺혀 있을 땐 부동산이야. 따면 동산 되는 거야. 이해되시지? 그런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유 동산은 신생 독립구를 이전내는 거 당연하지. 우리나라에서 있던 모든 일본이 움직였던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먹는 거죠. 근데 국유 동산은 B씨를 준용한대. 준용이 뭐냐면 활용한다. 활용 한번 해보세요. 동산 어떻게 돼? 가상 한번 해봅시다. 원래 이 동산이 우리 거야. 일제침략 때 일본으로 넘어간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주인 찾았어. 이 동산 누구 거예요? 우리 거. 근데 영토 외에 있는 좀 애매한 거야. 근데 우리가 원래 주인이었는데 영토 외에서 운영됐던 동산이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우리 거로 가져야 되겠지, 그치? 너무 당연한 거야. 여기까지 해결됐어요. 근데 우리 거 아니었어. 일본 애들과 합작해가지고 이걸 개발해가지고 동산을 두 나라 걸로 그러니까 일본 거로 만든 거야. 독립해서 이거 누구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우리가 비율대로 먹는 거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똑같이 운영한다. 근데 합의 없대.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얘는 합의 없어. 신생 독립구는 합의 X. 이거 합의하는 게 뭐가 필요해? 이거 원래 내 건데. 합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합의 필요 없다. 신생 독립국이 제일 당당해요. 원래 내 거잖아. 이런 애들이야.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자, 국가들의 통합입니다. 통합이야. 자, 세 번째야. 전인 국가들의 국유 재산은 동산, 부동산 가릴 거 없이 승객이 제일 좋아. 왜? 그죠? 조만간, 웨딩 하시잖아. 부럽습니다. 그러면 결혼하실 때 본인은 혼수를 다 장만하시. 이건 사생활 문제인데. 혹시 혼수도 어떻게 하셔? 저요? 안 할. 네. 안 해. 네. 서로. 서로 네. 있는 거 그냥 가져가서. 네. 그거야. 아니, 그거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가서 그냥 묻혀 있는 거야. 제일 쉽잖아요. 대박. 체코, 뭘 대박까지나. 체코나 슬로바키아 가지고 있던 거 다 가지고 가는 거야. 제일 쉽잖아요. 그게 통합이야. 동사, 부동사만. 이게, 그러니까 얘가 효자야. 얘가 없었으면 이것까지 외워야 돼. 통합.
자, 분리독립입니다. 합의가 없으면 분리된 영토에 있는 국유부동산은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자, 분리독립이 뭐예요? 이게 뭐야?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분리독립. 파키스탄. 아,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원래 있었던 나라 그대로 있고. 코소보. 세르비아, 코소보. 그거 말고 없어요? 코소보는 아직 미승인 실체잖아요. 아, 있는데 에어리언처럼 떨어져 나가는 거야. 원래 있었던 나라 있고 떨어진 애들 따로 있고. 뭐가 있을까요? 뭐 그린지 아시지? 인도야. 그럼 얘네들이 원래 인도가 이렇게 돼. 근데 얘네들은 시차가 너무 없어. 몇 개월도 이렇게 안 갔어. 그러다가 얘네가 분리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있고요. 얘가 파키스탄을 분리독립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영토 그대로 간다. 이거야. 그것도 쉬워. 그죠? 오케이. 분리독립 쉬워요. 합의가 없으면 합의도 들어가네. 분리된 영토 내 위치한 국유 부동산은 신국가 파키스탄에 이전된다. 또한 승계 영토에 대한 전임 국가의 활동과 관련된 국유 동산도 신국가에게 이전된다. 활동이 또 따로 있구나. 또 그 밖에 동산이 있다면 나눠 갖자 형평한 비율로 신국가에 이전되는 거야. 이해됐죠? 너도 살림 차리게 해줄게. 일부를 넘겨주는 거야. 쉽죠? 국가의 분열이야. 이제부터 골치 아픕니다. 신국가들 간에 달리 이것도 합의가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전임 국가의 부동산은 소재지 신국가로 이전된다. 전임 국가의 부동산은 소재지 신국가로 이전. 분열이 뭐예요? 여러분, 분열이 뭐야? 이렇게. 이게 분열이야.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 이거는 뭐 영토의 이름이 없었으니까, 자, 북한과 남한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있던 거 그대로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야. 제일 쉬운 거잖아, 이것도. 그죠? 오케이. 전임국가의 부동산은 소재지래. 요 전임국가가 이거야. 대한민국의 북한 쪽이야. 자, 북쪽에 있는 땅은 북한이 차지하면서 그 영토를 그대로 간다. 남쪽은 남쪽에 있는 정부가 그대로 가져간다. 이거야. 그죠? 첫 번째가 그거야. 둘째는 전임국가 영토 밖에 소유한 국유부동산. 이거 어떻게 할래? 자, 아까 얘기했던 간도 땅에 있는 국유부동산이야. 두 나라가 협력해서 만들었던 땅인데 이거는 소재지 외에 있는 땅이야. 그럴 때는 비율로 나눠 먹는다. 상식에 가깝잖아요. 이해되시? 다음에 자, 특정 영토 부분에 대한 전임국가의 활동에 관련된 전임국가의 그 밖의 국유부동산은 전임국가의 활동에 의해서 개척한 거야. 그 밖의 국유부동산은 당 영토를 승계한 신국가에 이전된다. 여러분, 둘째와 셋째 차이 빨리 대보십시오. 둘째는 뭐예요? 영토 밖에 위치한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도나 아니면 오키나와나 우리 대한민국 외 영토잖아. 그죠? 이거는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돼요. 근데 셋째가 뭐냐면 특정 영토 부분인데 그 이외 영토야. 전임국가의 활동에 관련된 전임국 그 밖에 국유 부동산은 당 영토를 승계한 신국가에게 이전된다. 그러면 알자스 로렌 같은 사례를 들면 되겠네. 할양이거나 등등에서 얻어진 땅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얻어진 땅이야. 그러면 어디로 간다? 북한에 부착돼서 북한으로 간다. 이런 얘기야. 셋째가. 이해되시죠? 오케이. 근데 그거는 전임국가의 첫째랑 그냥 다른 건가요? 다르죠. 여기는 특정 영토라고 얘기해서 영토 밖에도 아니고 문제가 됐던 전제가 뭐냐면 그동안 어딘지 애매한 영토야. 이게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애매한 영토야. 뭐로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DMZ 비무장지역. 그럼 누가 가져간다? 그냥 해당되는 영토에 있는 애들이 먹는다. 이런 얘기야.
자, 전인국가 네 번째야. 국유 동사는 형평한 비율로. 너무 쉽죠? 자, 우리 원래 자, 요 한반도 영토에 있었던 뭐 농장 기계, 트랙터나 이런 거 있어. 야, 숫자로 나눠 먹자. 나눠 먹는 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너무 쉽죠? 자, 이제 문서까지 하고 쉬었다 하십시다. 오, 이거 많이. 근데 내가 너무 빨리, 나 혼자 빨리 나가는 거 아니죠? 네. 진짜? 이해되셨어? 그러면 내일 테스트. 아, 진짜 안 돼요. 형제요. 알았습니다. 뭐, 목요일쯤 테스트. 네? 이거 다 암기하시라는 얘기지. 네. 오케이, 굿. 자, 근데 이게 지나가면은 적이 돼버려요. 전혀 기억이 안 나. 뭐지? 분리독립, 분열, 그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해. 하셔야 돼. 아, 이왕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학원에 대박 뉴스가 있겠죠. 근데 아직도 없지. 이번 주까지 일단 하고 기다렸다가 대기 상태에 있다가 내가 막 연락을 드릴게. 대박입니다. 뭐 이렇게 그죠. 자, 모여서 우리 송별을 한번 가집시다. 뭐 이렇게. 그지? 아니면 좋은 얘기로. 야, 이건 우리가 결속력. 그죠? 이제 5월 후반기 수업을 위한 결속력. 그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막 툭툭 부딪히잖아요. 멍들어요. 아까 이렇게 부딪혔잖아요. 멍들었네. 자, 문서로 들어갑시다. 문서까지 하고 쉬었다 하십시다. 문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국가문서는 특별한 성격의 국가재산입니다. 그럼 국가재산에 집어넣지 왜 따로 분리했을까요? 국가문서는 그만큼 조금 통치 개념이야. 행정할 때. 대표적인 게 뭐죠? 지도 이런 거지. 그치? 국가 승계시 전인국가의 국내법에 따르면 국가에 원래 속해 있었대. 그 목적에 관계없이 전인국가 직접 통지했던 보관했던 문서래요. 뭐가 어려워? 뭐가 있을까요? 행정문서들이지. 지도나 편람이나 출처 조사한 거나 이런 것들이지. 그치? 전인국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작성했던 일제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했던 좋은 일 중에 하나가 이거야. 지적도 만들어준 거야. 대한민국의 지적도가 어떻게 얘네들이 측량 기술이 서양 애들한테 뭐 배워가지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다 측량을 해줬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통치의 일단 기본적인 소스로 삼은 거지. 그럼 우리나라를 조사했던 통치 자료는 두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수령한 일자와 종류를 불문, 묻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관련 국가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혹은 적절한 기구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똑같아. 보상 없이 이전되는 것과 일자업으로 이전되는 거 똑같잖아. 뭐가 똑같아요? 재산과 똑같잖아. 보상 없이 준다. 자, 언제로 준다? 승계일자로 준다. 이거잖아. 시기와 그 다음에 내용을 얘기합니다. 유형 바로 들어갑시다. 영토 일부의 이전이야. 상원의 합의, 이것도 합의 필요해. 이거 왜 안 적었지? 합의 필요해. 이해되시죠? 여러분 메꾸시면 돼. 영토 일부의 이전은 합의에 의해서 문서 넘어간다.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전되는 영토의 통상적 행정을 위해서 알자스 로렌을 통치하기 위해서 승계국의 처분하에 두어야 되는 그 뭐가 있을까요? 통치하기 위한 게 알자스 로렌적이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지적도, 또 인구 통계 자료, 인구 성별 자료 이런 거 다 두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통치의 목적이 되는 국가 문서들이야. 그런 건 그냥 두고 가는 거야. 너무 쉬워. 신생 독립국이야. 자, 우리가 새로 독립했어요. 그러면 영토 이전의 일부 영토 이전 위에 있는 거와 똑같은데 일부가 변경된 게 이거야. 첫째, 신생 독립국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전인국가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합의에서 합의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 이거 합의 없대. 똑같아. 문서도 합의 없대. 이건 중요하죠. 합의 따위 필요 없다. 다 주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두 번째, 원래 식민지 영토에 속했지만 식민기간 중에 전인국가 일본의 국가문서가 된 문서야. 원래 우리 문서였다가 일본의 행정부에 소속된 자료로 들어간 거야. 그럼 다시 잘라내야 돼. 우리한테 돌려줘야 돼. 이해되시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고. 이탈리아의 강화조약은 누구와 맺은 강화조약이냐면 누구와 맺은 강화조약이게요? 연합국과 맺은 강화조약인데 누구로부터 뺏은 문서를 얘기하냐면 에티오피아를 통치했거든요.
그때 뺏었던 자료 돌려주는 거야. 셋째, 신생 독립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전인국가의 국가 문서의 이전과 복지에 관해서 이거는 누구 문서였다는 얘기야 원래는. 여러분들 셋째는 누구 문서게요? 우리 문서야 일본 문서야? 원래 일본 문서야. 근데 우리 통치와 관련된 거야. 그러면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돌려주면 좋겠지. 돌려주는 게 아니지. 배려해서 우리한테 주면 좋겠지만 안 될 때라도 뭘 해야 된다? 카피해서 줘야 돼. 이해되시죠? 우리 통치의 목적을 위해서. 넷째, 전인국가가 영토와 국경선 문제에 관련된 자국의 국가 문서로부터 이용 가능한 최선의 증거 자료를 신생국가한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영토와 그 다음에 국경선, 압록강과 두만강에 만들었던 문서에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자 우리한테 제공해 줘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걸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이해되시지? 이거는 뭐겠다? 의무예요. 의무. 이해되시지? 오케이. 넘어가시면 그거 다 해버릴까요? 네. 이거 가지고 또 10분을 쉬어? 의미 없어. 그죠? 그냥 한 번에 다 끝내버립시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수업 들으신 덕분에 다 끝나요. 그럼 이거 공부하고 오셔야 돼. 뭐 테스트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단답적으로 물어볼 때 대답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죠? 자, 국가들의 통합 들어갑시다. 근데 내일은 빠지시면 안 돼요. 안 빠지시겠지만 해양법 들어갑니다.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내일 적어도 거의 20조 가까이 스트레이트로 갈 예정입니다. 4시에 오십시오. 자, 국가들의 통합 들어갑시다. 전임 국가들의 국가 문서는 승객으로 이전된다. 맞아요. 그죠? 통합은 얘네가 효자야. 그대로 간다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는 결혼하시잖아. 그러면 집에 뭘 지금 자취할 때 가지고 계시지? 너무 싸워가지고. 요새 좀 결혼 직전에 많이 다투긴 하지. 그죠? 몰라. 들은 풍월이 있잖아. 이렇게 친구들 결혼하면 결혼 전에 투닥투닥거리는. 주변이어가지고. 그러십니까? 왜 싸우십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군요. 네. 벌써 꼬리 내리시면 안 돼. 네. 기선제압. 네. 그러면 지현 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살림도구나 아니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살림도구를 다 합해야 돼. 그럼 같이 가는 거 제일 쉬운 거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분리독립 들어갑시다. 합의가 없으면 합의대로 가는 게 먼저고요. 없으면 이란 얘기야. 분리된 영토의 통상적 행정을 위해서 행정이잖아. 통치할 목적으로 당의 영토에 있어야만 하는 전임국가의 국가 문서는 신국가로 넘겨주는 거야. 마치 뭐와 비슷할까요? 신생 논의과 아주 비슷해. 야, 너 새롭게 독립하는 거지? 너한테 줄게. 분리된 영토와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전임국가의 국가 문서도 야, 이 지역은 너희 충청도에 관련된 문서지? 너희한테 줄게. 이렇게 이전하는 게 맞겠지. 그죠? 분열이야. 합의가 없으면 너무 신나. 위에 국가 분리와 똑같아. 국가 분리와 분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서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국가들의 민족들이 향유하는 개발과 그들의 역사에 관련된 문서, 향토 지리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지역의 풍속이나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물과 유산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은 국가 통합이나 분리나 이거 할 때 침해하면 안 돼요. 민족 자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야. 국가부채예요. 그죠? 이것도 흐름대로 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국가부채는 뭘 얘기하죠? 다른 나라한테 빚진 거야. 다른 국제기구 IMF에 빚진 거야. 다른 국제법 주체니까 법인에 빚진 거야. 이런 재정적 의무를 우린 부채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개념 정리 됐어요. 영토 일부의 이전이야. 합의야. 뭐야? 똑같네. 그죠? 알자스 로렌 기억하시면 돼. 합의가 없으면 전임국가의 국가부채는 이건 좀 독특한데 형평한 멸로 나누는 거야. 전임국가 프랑스가 진 빚을 알자스 로렌 어떻게 비율로 나누죠? 프랑스 대표 천영씨 뭐죠? 어떻게 나눕니까? 알자스 로렌 지역을 전체 프랑스의 비율대로 인구 비례, 면적 비례 이렇게 나누는 거야. 너희가 이건 맞고 가야 돼. 독일한테 넘겨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특히 그 부채에 관련되는 승계국가로 이전되는 재산권리 이익을 고려해서 승계국이 빚을 떠안는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시죠? 쉽습니다. 신생 독립국인데 여러분들 일본이 진 빚을 우리 자 일제 침략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진다? 말도 안 돼. 우리 가만 안 있겠죠? 이거야말로 백지 출발주의야. 전혀 우리는 부채 받지 않는다. 자, 전인국가의 활동에 관련되는 국가 부채와 신생 독립국에로 이전되는 재산권리 이익상의 관련성을 고려해서 자, 일단 달리 규정하지만 않는다면 전인국가의 어떤 부채도 이전되지 않는 게 정상이겠지. 그죠? 신생 독립국 축하해주지 못할 망정 빚까지 떠안겨 넘겨준다 말도 안 돼. 이해되시죠? 두 번째도 신나게 해결했어요. 국가들의 통합이야. 통합은 혹시 빚 있으셔? 아, 네. 이거 어? 등록한다고. 아, 있어. 그리고 그분은 오, 있겠죠? 있어요? 네. 그거 터놔야 돼요. 아, 진짜요? 물론이죠. 네. 나중에 뭐 한번 보여주세요. 충고를 해주셔야지. 그죠? 빚 다 오픈해야 되겠죠? 오케이. 맞아요. 네.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채도 똑같이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럼 일심동체야. 뭐가 되죠? 이걸 좀 어려운 편으로 일심전서권이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의무, 이거는 의무겠지? 한 사람의 의무는 다른 사람의 의무와 똑같습니다. 같이 가지고 가는 거야. 어휴, 부채 너무 쉬운데? 분리독립이야. 자, 합의가 없으면 전인국가의 국가 부채는 형평한 비율로. 이거는 뭐와 다르게 해요? 마치 이 분리독립이 뭐와 비슷하게 계속 설명해 왔었잖아요. 뭐야? 위에 뭐 케이스와 비슷해요? 얘는? 이 활약. 아니지. 뭐와 비슷하다고 얘기했지. 아, 그지. 얘와 똑같잖아. 얘와 비슷한 모습이잖아. 이해되지? 근데 부채는 다르다는 얘기야. 아까 신생 독립국 뭐라고 얘기했죠? 그냥 가라. 부채 너는 지지 않아도 된다. 얘는 비율로 나눈다. 다르잖아. 그죠? 신생 독립국과 다르지. 형평한 비율로 부채에 관련해서 쪼개는 걸 얘기합니다. 아하. 자, 그래서 신국가에게 이전되는 거 맞는데 분열 너무 효자인데 똑같이 간다. 그러니까 분리독립과 분열은 다르지 않는다. 끝! 이해되시죠? 드디어 자 국가 우리가 리뷰 한번 해봅시다. 기억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뭐를 우리가 공부할게요? 무슨 예방 두 개가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보다 76년 비엔나. 78년에 국가 조약 승계야. 그리고 83년에 뭐가 있죠? 우리 방금 공부했던 재산, 문서, 부채야. 근데 이건 발효가 안 됐잖아요. 근데 78년 조약은 우리가 두 개로 또 분류했어. 뭐와 뭐로 분류했죠? 처분이랑 비처분. 오케이, 굿. 처분적 조약과 비처분 조약이야. 처분적 조약에 뭐가 들어가죠? 국경선. 획정 조약과 지역권 설정 조약 이런 게 여기 들어가죠. 비처분적 조약 우리가 뭘 했죠? 기타 나머지 모든 조약이야. 이해되시죠? 그거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출발한 게 자 방금 얘기했던 자 일단 재산, 부채, 문서 세 가지 공부했어. 그러니까 유형이 이건 5가지를 쫙 분류해서 요거부터 외우셔야 돼. 78년은 뭐로 했죠? 분리독립 같은 걸 이용해서. 이거 묶어왔지, 그치? 오케이. 국가 분리로만 공부했었죠? 오케이. 근데 이걸 나눠놓은 거야. 이해되시지? 이번엔 다른 놈이야. 자, 국적 들어갑시다. 영토 주권의 변경이 있으면 집단적 귀화가 발생한다. 무슨 말씀이야? 영토 주권의 변경이 우리가 대한제국이 있다가 일본으로 편입이, 아까 일단 병합입니까? 합병입니까? 병합. 병합됐습니다. 그러면 병합이 된 상태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일본에 간행문화로 다 바꿔야 돼? 이렇게 해서 창씨기 명도하고 국적을 다 바꿔야 됩니까? 이럴 필요 없어요. 집단적 기여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일본 국적이 자동적으로 취득되는 거야. 이해되시지? 국적 부여는 자 사실 우리가 국제법상으로 관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국내 문제야. 그래서 따질 바 없지만 어쨌건 자 국적도 사실 자 국가의 변경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중 국적과 무국적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내가 자 어디에 국적을 집어넣음으로써 여러분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 국적의 문제는 뭐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어떨 때? 알자스로렌냐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넘어갔을 때 독일 국적을 취득했는데 프랑스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럼 뭐가 되죠? 이중 국적 문제야. 아니면 내가 나와 있었는데 알자스 로렌 사람인데 내가 국적 신고를 하는 시기를 놓쳤어. 근데 프랑스 국적은 상실됐어. 새로운 국적 취득도 안 되는 거야. 둘째 뭐가 되죠? 무국적 신분이 될 수도 있지.
여러 가지 국제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61년에 유명한 협약은 맞아요. 무국적자 감소에 대한 협약이 따로 있어요. 이런 거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들은 의무적으로 이걸 신경 써야 된다는 의무가 들어가 있을 뿐이야. 외우실 거 없어요. ILC 최종, 자, 일단 초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계 일자. 이게 중요한 거야. 국가 승계 일자야. 전임 국가의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국가 승계의 결과로 아무 국적이 없는 상태로 놓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든 국적 부여해야 돼. 이해되시죠? 일제 침략기에서 일본이, 자, 몇 년이죠? 1910년. 자, 경순국庆일이 며칠이죠? 8월 26일인가? 그 날짜 이후에 이 사람이, 자, 대한제국 국적에서 뭘 국적으로? 어떻게든 무국적자가 없어야 되니까 무슨 국적을 보여야 된다? 일본 국적을 부여받아야 돼. 근데 공백 기간 동안에 국적이 없어. 이런 사람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국적자에 대해서 국제에서 이렇게 민감할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뭐? 외교부. 국가가 내 새끼들 챙기겠다. 이런 외교부의 대상이 안 돼요. 무국적자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사적 권리 들어갑시다. 국가 승리의 사적 권리에 미치는 여부는 국가 주권을 존중하는 것과 기득권을 존중하는 원칙의 상관관계다. 아하. 국가 주권도 중요하지만 기득권도 존중해야 돼.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기득권 존중의 원칙에 의하면 주권의 변경이 됐다고 칩시다. 외국인의 기득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 아하, 당연하잖아. 기득권 존중인데 주권이 변경됐다고 외국인의 기득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대한민국이 뭘로 바뀌어도 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그냥 자기의 권리는 행사하잖아. 국가 주권의 원칙상 승계국은 국제법이 요구한 일정 기준 조건을 외국인의 기득권에 변경 가할 수 있대. 무슨 말씀이야? 승계국이야. 그러면 전임국가 외국인에 대해서 막 대우해줬어. 야, 얘는 최소한의 국제 수준에 맞춰서 대우해주겠다. 대우받은 거야. 근데 승계국이야. 내가 왜 그 기준을 맞춰야 돼? 이해되십니까? 전임국가 선진국이었나봐. 선진국이 외국인에 대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국제 최소 기준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대우하다가 그 후임 국가인 승계 국가가 후진국이야. 그럼 얘가 국제 기준 못 맞추잖아. 그러면 뭐가 더 존중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주권이 더 중요한 거야. 내가 따지겠다는 얘기야. 내가 외국인들 대우를 내가 기준을 정하겠다는 얘기야. 국제법상 요구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승계국은 외국인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수용도 할 수 있고 국유할 수도 있어. 이게 놀라운데? 국유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은 국유화의 또 다른 표현이야. 이해되시? 내가 새롭게 출발한 우리 국가에서 외국인 재산을 미안한데 국유할 수 있거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건 주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전임국가 부여한 여러분 컨센션이 뭐게요? 컨센션. 양호. 뭘 양호하는 거죠? 자원 같은 거. 맞아. 우리나라에 가령 망간이 있어. 못 살 때야. 어떻게 하죠? 이 망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채굴 한 다음에 비율을 5대5로 나눠 먹읍시다. 한국 정부와 계약 아닌 계약을 맺는 거야. 이걸 컨센션. 여러분들, 국가 대 국가는 컨센션이 안 돼. 국가 대 제외국인 투자자 컨센션이야. 돈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했어. 자원에 대한 비율을 나눠 먹는 거야. 이해되시? 이걸 컨센션 계약이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시? 자, 그러면 컨센션을 승계국이 취소했어. 전임국가인 영국이 자, 이란에 부여했던 자, 식민지였던 이라크 식민지로 합시다. 이라크가 나중에 독립했는데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는데 영국이 이라크를 자 지배할 때 여기에 어느 나라에 다시 보셔. 승계국이 이걸 취소했어. 영국이 맺은 자 석유 자원의 채굴 조건을 이라크가 독립하면서 이걸 신생 독립국의 위치에서 취소했어. 그럼 승계국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지 여부가 의견이 달라요. 추론 한번 해보십시다. 다시 이거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개념 잡아드릴게. 이라크야. 영국이 지배했어. 그러다 독립했어 이라크로. 그러면 영국이 자국이나 타 기업체 이게 유전지역이야. 컨센션 계약을 체결했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게 세븐시스터죠. 자, 일단 유명한 석유 자 업체들이야. 딱 체결했는데 이라크가 독립하면서 이 업체들의 컨센션 계약을 인정하지 않았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뭐라고 얘기하죠? 얘네들은 컨센트 개혁을 다 취소하는데 피해받았던 게 이 세븐 시스터즈잖아. 석유회사들이잖아. 졸지에 50년 동안 장기 개혁했는데 독립하자마자 10년도 채 못 가서 이걸 다 취소한 거야. 그럼 얘네들이 투자했던 거 건지지도 못하잖아. 어떻게 되죠? 근데 이거에 대한 입장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자 제3세계 개도국들이야. 또 하나는 선진국이야. 누구한테 유리하게 했으면 어떻게 유리하게 주장했을까요? 제3세계는 컨센수성 계획의 모든 조건은 내가 정한다. 내가 보상할지 말지는 내가 정한다. 얘는 반드시 보상해줘요. 내 새끼들이니까 얘네들이. 이해되시죠? 입장이 서로 달라.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부채는 전임 국가의 외국에 대한 부채에 준하게 대우해줘. 우리 투자자를 보상해 주도록 개도국들을 압박하는 거야. 이렇게 대우해줘. 내 새끼들. 여기 투자했으니까. 그죠? 따라서 신생 독립국 일단 저만 넘어가면 이걸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승계국해로 이전된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 근데 요거는 콘센수성 계획은 지금 안 하셔도 돼. 이거 했는데 했어요. 리암코 사건이거나 아니면 이란, 영국, 이란이언 사건이거나 어디에서 했냐면 국정 밑에 외국인 대우에서 했었던 거예요. 헐 공식. 괜찮아요. 한 번 더 돌릴 겁니다. 그죠? 빛나는 날에 다시 한 번 돌릴 거야. 그죠? 오케이. 자, 국제기구의 회원국의 지위로 오늘 마감합시다. 일반 원칙에 있어 국가 승계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기존 회원국을 계속해서 국가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 국가는 관련된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를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엔을 얘기하는 거야. 유엔의 지위를 어떻게 승계받아를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국가에게는 회원국 지위 승계 문제는 없대. 일반 원칙이 그래. 국가 승계가 된다고 해서 원래 있었던 기존 회원국의 지위는 그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기존 회원국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국가 문제겠지. 전임 국가가 가지고 있는 회원국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면 새로 가입할 수밖에 없지. 이해되시죠? 그 케이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게 2번이야. 알자스로인. 아니 그게 무슨 의미야. 가령 프랑스가 유엔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유엔의 지위 있잖아요. 근데 알자스로인을 할양했어. 그러면 독일도 유엔 지위에 있는 나라야. 그러면 여러분들 알자스로인 땅덩어리 하나 이전했다고 유엔의 지위가 서로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무관한 게 이거야. 즉 전임국가 유엔 회원국의 지위에 아무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승계국이 아직 유엔 회원국이 아니야. 그러면 알자스로인을 승계한 나라가 독일이잖아. 공교롭게 유엔 회원국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그냥 새로 가입하면 되는 거지 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알자스로인 지역을 안고 새로 가입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의미 없는 거야. 아무도. 그죠? 개인한테 무슨 이게 영향을 주겠어요. 일단 신생 독립국으로 들어갑시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신생 독립국 그냥 말 그대로 속된 말로 얄짤없이 새로 가입해. 이해되시죠? 그렇잖아. 얘가 뭔데? 전임 국가가 일본이 유엔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독립했어. 신생 독립국의 지위야. 야, 나 쟤한테서 튀어나왔으니까 나도 유엔 지위를 그냥 그대로 인정해줘. 이렇게 못한다고. 새로 가입해야 돼. 세 번째야. 합병이야. 병합과 합병 묶어서 그냥 자 여기 나눠놨습니다. 자 합병은요 전임 국가들 합병이 뭐죠? 합병이 뭡니까? A 플러스 B A 플러스 B 뭘로 변하는 거예요? C로 변하는 거야. 그죠? 병합과 합병 헷갈리시면 안 돼. 자꾸 이렇게 국제법적으로 자꾸 구별하게끔 요구하니까 전임 국가들이 모두 유엔의 회원국이라고 하더라도 새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훨씬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무슨 말이야? A와 B가 유엔의 회원국이야. 그럼 C로 바뀌었어. 그럼 이 표현은 C가 유엔에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통일 아랍공화국은 합병국가예요. 어느 나라랑 자 결혼할게요. 이라크랑 시리아랑 있었대. 맞아요. 이집트와 시리아가 3년 동안 같이 유지한 적이 있어요. 이 이름을 통일 아랍공화국의 이름이야. 지금은 없어졌어요. 요르단까지 들어가서 세 나라가 일단 합했는데 뿔뿔이 터져가지고 이집트 혼자 남았어. 그
그걸 못 들으면 이집트라는 중요한 이름 버리고 그걸 차지하겠습니까? 얘도 지웠어. 그러면 중요한 게 통일 아랍공화국은 자 새롭게 유엔의 지위를 획득할 필요가 없었더라. 왜? 여러분들 그 근거 내보십시다. 누가 유엔의 원래 회원국이었다? 이집트가 유엔 회원국이었고요. 시리아도 유엔 회원국이었어. 그럼 통일 아랍공화국은 새롭게 유엔 가입할 필요 없었다. 이게 결론이야. 예멘 공화국이에요. 예멘이 뭐예요? 지금 내전 사태 있는 그 나라야. 어느 나라가 합해졌죠? 우리가 비슷해. 남예멘과 북예멘이 있어. 근데 남예멘은 사회주의 국가야. 우리랑 반대야. 북예멘이 자유시장 경제 국가야. 두 나라가 어쨌든 합했거든. 근데 남예멘, 북예멘이 둘 다 유엔의 회원국이야. 그럼 유엔의 회원국 지위를 별도로 취득할 필요 없다. 이해되시죠? 두 가지야. 자, 합병의 일방 당사국이 유엔 회원국인데 이건 뭐야? 한쪽이 유엔의 회원국이야. 타방이 그렇지 않아. 위의 케이스대로 한다면 남예멘이 유엔 회원국인데 북예멘이 회원국이 아니야. 이렇게 된 경우에 전자의 유엔 회원국 지위가 신국가로 승계되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럴 때 정말 애매한데 이럴 때는 통상적으로 새로 유엔에 가입하는 게 낫겠지?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병합이야. 이거는 너무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야. 두 가지 케이스 만들어 볼게요. 병합이야. 자, 불쾌하지만 일제 침략기를 자꾸 활용합시다. 일본애가 유엔 회원국이야. 그럼 얘가 무슨 국가라고 얘기해요? 전인국가의 승계국이에요. 일본이 전인국가야. 우리는 나중에는 승계국이 되겠죠? 둘이 뭐가 됐어요? 병합의 합병이에요. 벌써 헷갈리죠? 병합이야. 병합이야 이게. 근데 이 케이스에서 일본이 유엔 회원국이야. 병합했어. 그럼 새로 유엔에 가입할까요? 가입하지 않을까요? 가입하면 되지. 유엔이 쉽게 말하면 일본이 꿇고 우리나라 삼켰잖아. 일본의 정체는 변함이 없잖아. 그럼 유엔 지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어. 반대야. 일본이 유엔의 회원국이 아니에요. 한국 꿀꺽했는데 대한민국이 그때 공교롭게도 유엔의 회원국이야. 그럼 뭐죠? 일본으로 변했어. 가입해야 될까요?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요? 자기가 먹은 나라가 유엔 회원국이에요. 자기 자체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야. 뭘까요? 이 병합은 일본이 가입해야 돼. 전부 다 아니었잖아. 그럼 먹었다는 것 뿐이지 뭐. 그죠?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자, 병합국은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피병합국인 유엔 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도 승계국인 병합국의 유엔 회원국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죠? 그러니까 국가를 집어넣으시면 돼. 병합국이 누구예요? 일본은 유엔의 회원국이라고 칩시다. 피병합국이 누구죠? 조선을, 대한제국을 아직 비유엔 회원국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엔 승계국, 즉 병합국의 유엔 회원국제는 계속된다. 일본은 계속 지속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자, 분리독립과 분열로 끝냅시다. 분리독립하는 국가는 일단 신생 독립국의 경우와 똑같아요. 전인국과 유엔 회원국 지위와 관계없이 별도로 유엔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치? 이건 예가 있어. 밑에 있는 사례보다는 어떤 사례가 적합하게요. 요거 설명 하나로 끝낼게요. 유고슬라비아가 분리했던 나라 중에 가장 나는 유고슬라비아의 승계 국가를 생각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죠? 세르비아. 일단 세르비아, 몬테니그로가 대표적인 유고슬라비아를 계승한 나라로 지가 취급받고 싶었어. 이해되시죠? 그럼 이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신유고 연방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구유고에 비해서 정체성이 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근데 얘네들 유엔에 가입한 나라로 취급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자기네들은 신유고 연방은 유엔에 들어간 나라로 간주한 거야. 그래도 분담금을 냈어. 그러다가 어느 시절에 유엔에 가입국이 아니라는 게 판단되어진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나중에 소송 한번 걸리고 나서 너희 유엔의 비유엔국이거든? 이건 나중에. 그럼 얘는 어떻게 했다? 나중에 유엔에 별도의 등록 신청을 한 거야. 신유고 연방으로 등록을 못하게 됐어. 모르겠죠? 그냥 방금 얘기했던 세르비아 몬테니그로라는 이름으로 등록했어.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뭐야? 그냥 새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분리독립되고. 이해되시지? 오케이. 파키스탄이 독립하면서 유엔에 별도로 가입했고요. 에리트리아가 어느 나라로부터 독립했게요? 방금 얘기했던 어떤 나라? 이탈리아가 점령했던 에티오피아로부터 분리독립했어.
그럴 때도 자 유엔에 별도로 가입했다. 이게 되시죠?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죠? 끝냈습니다. 되시죠? 예. 내일은 해양법 그대로 가져오시되 좀 프린트 가지고 계시지? 어디까지 범주 나갈 수 있냐면 불가능입니다. 아마도 배타적 경제 수역 정도 하면은 매우 선방했다. 페이지 16쪽.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하여튼 최대로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보십시다. 예. 언니 내일. 오늘